엑셀을 활용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축키를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입력하면 일단 손의 이동이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단축키 한두 개 사용한다고 속도가 그렇게 빨라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두 개가 서너 개가 되고 서너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 30개가 된다면 속도 차이는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팀원들이 작업하는 걸 보면 단축키를 사용하는 직원은 시원시원하게 작업을 해나가는 반면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는 직원을 보면 메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시간도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단축키는 컨트롤을 활용한 주요 단축키인데요. 이걸 언제 다 외우나 싶으시죠? 단축키를 외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니터를 한 개 사용하시는 분은 화면 분할을 해서, 그리고 듀얼로 사용하시는 분은 한쪽 화면에는 엑셀을, 다른 한쪽 화면에는 단축키 리스트를 띄워놓고 보면서 딱 일주일만 작업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자 연습을 할 때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내가 뭐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일기를 쓴다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빨리 외워지는 거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도 단축키를 계속 활용하면서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이 단축키를 보면서 처음에 입력을 하면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금은 내가 5분, 10분 더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1시간, 2시간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금방 손에 익고 또 몸에 익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컨트롤 단축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컨트롤 플러스 방향키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연속된 데이터의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없이 빈 셀이 있다면 빈 셀 바로 위까지, 즉 데이터가 연결된 셀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좌우 상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컨트롤 키와 방향 키를 잘못 눌러서 엑셀의 제일 마지막 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컨트롤 키를 모르는 직원들을 보면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하루 종일 올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셀의 마지막으로 이동했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반대 방향 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 셀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A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첫 번째 셀로 이동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뭐 이렇게 이름 상자까지 올 필요 없고 그냥 컨트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컨트롤 방향키 위로 두 번만 눌러주시면 제일 첫 번째 셀로 이동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Shift 플러스 방향키입니다. Shift 키는 우리가 블록을 잡는다고 하죠. 영역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 영역이 선택되게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속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범위가 다시 해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인데요. 컨트롤은 연속된 범위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하고 시프트는 영역을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두 개를 같이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 보시면은 이동하면서 범위를 선택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하면 이렇게 범위가 전체가 선택되게 됩니다. 범위를 지울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윗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해제가 되게 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떼고 시프트만 누르면 한 열씩, 한 개에 열씩 이렇게 범위를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방향키 그리고 시프트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는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축키는 컨트롤 A인데요. 범위를 전체를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아무 데나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범위가 이렇게 선택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는 범위가 선택이 안 됐잖아요. 지금 K열 전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K열에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중간에 어디든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컨트롤 A를 누르면 연결된 범위로 인식을 하고 범위 전체가 선택되게 됩니다. 네, 다음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셀 서식을 많이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셀 서식 이렇게 클릭을 하게
하게 되는데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 쉬프트 1인데요. 숫자 천 단위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숫자는 보통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게 되는데 이때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컨트롤 쉬프트 1 누르시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범위를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1 누르면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X, 컨트롤 Alt V, 여긴 없는데 컨트롤 Shift V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C는 보통은 우리가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값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보면 이거 두 개 곱했는 게 왔네? 라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엑셀에서는 이렇듯 컨트롤 C, 컨트롤 V를 그냥 하면은 이 셀에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테두리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예, 이렇게 테두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테두리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서식을 빼고 수식만 가지고 왔을 때 훨씬 더 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먼저 값을 가지고 올 때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Shift V를 하시면 값을 그냥 가지고 오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값 붙여넣기는 컨트롤 쉬프트 V 요거 하나만 외워 놓으시면 값 붙여넣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엑셀에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사용할 때 보면은 이 수식만 가지고 와야 될 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셀 서식, 엑셀 그 셀에 있는 서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테두리 같은 거 아니면은 셀에 뭐 색을 넣어놨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건 안 가지고 오고 나는 그냥 수식만 가지고 올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Alt V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수식이 F잖아요. F 누르고 엔터 한번 치시면 이렇게 테두리는 가지고 오지 않고 수식만 가지고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Shift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인데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 사이에 뭔가 내용을 더 넣고 싶다 했을 때는 Shift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넣고 싶은 거잖아요. 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놓고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행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중간에 기능과 단축키 사이에 뭔가를 하나 더 넣고 싶을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컨트롤 플러스 누르거나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열 전체가 추가됐다가 삭제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Shift 스페이스 컨트롤 플러스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게, 데이터를 남한테 받았던 데이터 사이사이에 내가 뭔가를 놓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이동하면서 컨트롤 스페이스 플러스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엄청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걸 만약에 단축키를 모른다고 하면은 18행에다가 행 전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눌러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내려오다가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위치 찍는 것도 조금씩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가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시프트 스페이스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는 익혀두시면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단축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인데요. 지금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 시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다음 시트로 이동, 컨트롤 페이지 업은 이전 시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 G와 컨트롤 Y 단축키인데요. 이거는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외워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컨트롤 G 같은 경우는 실행 취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전으로 이동할 때는 컨트롤 G, 그리고
지웠는 걸 다시 살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컨트롤 Y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컨트롤 G와 컨트롤 Y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실행 취소, 다음 입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전으로 다음으로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마우스를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컨트롤 G, 컨트롤 Y를 입력하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 두 개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 D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D와 컨트롤 R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D는 바로 위에 셀에 입력했는 값을 다음 셀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R 같은 경우는 좌측 셀과 같은 값을 우측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다가 뭔가를 더 넣는다고 해볼게요. 예시라고 해서 이쪽 전체에다가 만약에 내가 값을 여기를 다 입력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컨트롤 키로는 잘 이동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예를 들면은 이게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계속 컨트롤 D를 이렇게 눌러서 내려가도 되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번거롭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이동하지 않고자 하는 셀까지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눌러서 아래로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빈 셀로 이동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전부 자동 채우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우스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키보드 사용할 때는 이런 단축키를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컨트롤 G 또는 F5 키인데요. 이건 정말 엑셀 작업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단축키인 것 같아요. 셀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게 이동했을 때 셀 첫 번째, 즉 A1 셀로 이동하려면 마우스에 손을 대지 않고 컨트롤 G 누르신 다음에 참조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에 A1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기능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컨트롤 A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수식 오류가 났는 값들을 보기가 싫잖아요. 이런 값들이 보기가 싫을 때 저는 0으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컨트롤 G 누르시거나 F5번 누르셔가지고 이동 대화 상자를 여시고 여기서 옵션을 눌러보시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수식에서 오류 체크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류값만 체크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0을 입력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지금 오류 났는 값들이 모두 0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빈 셀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정말 방대한 데이터에 빈칸이 군데군데 있는 거를 만약에 팀장님이 0으로 다 채워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컨트롤 A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G나 F5 누르신 다음에 옵션 누르시고 여기서 빈 셀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빈 셀만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으로 해서 컨트롤 엔터로 입력 한번 해보면은 전체가 0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키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니까 열어가지고 한 번씩 입력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긴 한데요. 컨트롤 B, 컨트롤 I, 컨트롤 U 이건 이제 글꼴에 대한 내용인데요. 컨트롤 B는 글씨를 굵게 하는 거, 그리고 컨트롤 I는 이탈릭이라고 하죠. 기울이기. 그리고 컨트롤 U는 밑줄 긋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컨트롤 B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굵어지고요. 컨트롤 I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U 누르면 글씨가 밑줄이 쳐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글꼴 같은 경우도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컨트롤 B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글씨를 굵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손에 익혀두시면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 L 또는 컨트롤 T 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표가 아니거든요. 표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범위를 테두리를 쳐놨는 거고, 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L 눌러가지고 범위 선택된 다음에 엔터 눌러보시면 이렇게 표는 끝에 이렇게 표가 끝났다는 표시가 있거든요. 이게 표고, 표라고 해서 항상 디자인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필터 걸려 있는 범위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표하고 데이터 범위는 엄연히 다르니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0을 입력하면 이렇게 범위가 내려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우선 엑셀에서 정말 편하고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업무 속도만큼은 2배 이상 올려줄 수 있는 컨트롤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우선 엑셀에서 정말 편하고 쉽게 배울 수 있지만 업무 속도만큼은 2배 이상 올려줄 수 있는 컨트롤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Alt를 활용한 단축키도 설명드릴게요.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와 함수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셔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정리된 파일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엑셀 수식이나 피벗 테이블을 잘 몰라서 업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파일을 제공해 주시면 제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과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